안녕하세요. 마음이 정화되는 마음정화TV예요. 와, 마음정화TV를 조용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저 이제 200여 명의 구독자가 생겼어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 대본을 쓰기 시작할 때 200명이었는데 그새 또 260여 명이 되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귓가에 제가 사랑을 보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킬앤하이드 공연을 마치고 퇴근길에서 사인할 때 뭔가 팬분들이, 관람하신 분들이 우리끼리만 아는 암호처럼 저한테 속삭이세요. 배우님 유튜브도 잘 듣고 있어요 라고. 그럴 때 쑥스럽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여기 유튜브 댓글, 또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또 손편지로 손편지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써주신 분과 저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 구구절절히 저를 만나게 된 이야기나 요즘 하고 있는 이 유튜브와 책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들, 또 바뀌게 된 것들 저에게 전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이 아닌 제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좋은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는 게 저에게 또 다른 힘을 솟게 합니다. 으라샤샤! 저의 행복을 축복해주시는 분들께 저도 더 큰 축복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말그릇에 대한 영상이 지워졌어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영상이 삭제돼서 깜짝 놀랐어요. 영상 자체를 지우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본 영상 기록을 정리하다가 그 기록 내용을 정리한다는 게 영상 삭제를 눌렀는데, 와, 클릭 한두 번으로 그냥 아예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눌렀는데 그냥 삭제 아니겠지 하고 삭제, 예, 동의합니까? 예 했는데 금방 지우면 안 되는 걸 지웠던 어떤 그런. 네. 그래서 어떻게든 복구를 검색해봤는데 복구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라이브 방송으로 이루어진 영상이라 제게 파일도 남아있지 않아서 제 업로드는 안 되네요. 아쉬워요. 하지만 그날은 라이브로 진행돼서 뭐 댓글 읽어드리고 소통하고 그런 데 집중도 되어 있어서 다음에는 이렇게 만드는 영상으로, 준비하는 영상으로 말그릇 책에 대해서 잘 간추려서 제 이야기와 함께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오늘은 2015년에 제가 읽고 지금까지도 제 주변에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그럼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고 시작할게요. 아무래도 저한테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신 지망생분들, 학생분들이 고민이나 도움 요청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주세요. 그럴 때 저는 이 책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배우의 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꿈꾸고 기대하는 것을 현실로 이루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마음정화TV는 책 이야기를 주제로 제 이야기가 더 많은 거. 제가
뮤지컬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해온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가져와서 풀어놔야 하나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유튜브 방송을 오늘로 끝낼 게 아니니까 그 스토리는 종종 조금씩 풀어줄게요. 책의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제가 뮤지컬 배우를 꿈꿔서 성악과에 진학을 했고요. 뮤지컬 학과에 왜 가지 않았느냐. 원래 저는 선생님이 되려고 교대에 가려고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다가 고3 때 이 열정을 도저히 그냥 취미로만 할 수 없겠다 해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뮤지컬이 뭔지 모르고 불안하니까 성악과에 가서 음악 선생님이 되는 길도 열어두고 네가 원하는 뮤지컬 배우가 되는 길도 열어두자라고 하셔서 성악과에 가게 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때는 그 성악과 특성상 1학년들은 모든 학교 생활에 이렇게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단체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즐겁게 지냈어요.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지나보면 다 너무 즐거웠던 오히려 그때 제각각이었던 것보다 1년은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대학교 생활을 즐기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2, 3, 4학년 때는 이제 뮤지컬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책도 읽고 뭐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연습도 하고 뭐 레슨을 받고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굉장히 많이 매진했던 것 같아요. 4학년 때는 대학생은 그렇게 수업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무조건 그때 다니고 있던 학원 연습실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었던 2015년? 이 뮤지컬 배우 생활을 한 3, 4년 했을 때쯤에도 가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외로움이나 이게 맞는 걸까? 혼란스러운 시간들도 찾아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혼자 있는 시간을 지지해줄 이 제목에 끌려서 읽기 시작했어요. 작가 사이토 다카시는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친구가 없다고 하면 괜히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굳이 일부러 친구를 사귄 일이 있다고. 이상하죠? 굳이 일부러 친구를 사귄다? 저도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럴 생각이 들 때는 일부러 막 인간관계를 더 넓히려고 막 노력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런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사람이 좋고 그게 아니라 막 인간관계를 넓혀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친구들이 굳이 일부러 만드는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건 편을 나눈다는 느낌이 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 편이 필요하다 이럴 때.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한 인간관계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차피 만나지게 되고요.
직접 이렇게 꼭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마음이 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외롭지가 않았어요. 내가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혼자는 아니다라는 생각?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아마 저는 SNS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SNS의 긍정적인 영향을 말하는 거죠. 저의 일상을 공유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일상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요즘 어떤 일이 있는지, 그냥 근황 같은 거는, 가벼운 근황 같은 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감성적인 이야기들, 조금 마음을 담는 이야기들을 올렸을 때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과 댓글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이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뭔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저는 계속 뭔가를 배워가고 발전하는 제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고 싶고요. 근데 다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걸 얼마나 실천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발전해가고 싶고 무언가를 배우고 싶고. 근데 그런 의지가 있는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꾸준히 스스로 가졌고, 실제로 그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발전하고 경험으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어떤 큰 포인트를 넘어서려면 혼자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 작가님이 얘기하기를 친구 없이 지내는 게 두려워서 사람을 사귀는 게 편하다면, 그건 각자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람을 사귀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데도 혼자 있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수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하셨어요. 외로워질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수단은 그 순간에는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는 내면의 깊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작가가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경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다녔거든요. 그때 거기서 자랐어요.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요. 작은 도시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많다기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은 느낌이고, 모르는 사람도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오래 사귄 친구들과 함께 자라와서 외롭다, 뭐 그런 생각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외롭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보낸 대학교 4년 동안에도 친구들과 함께 자취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과에서 친하게 지냈던 정말 단짝 몇 명의 친구들만으로도 저는 외롭지 않고 정말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위해서 서울로 혼자 딱 왔더니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정말 외롭더라고요. 또 더구나 이 뮤지컬이라는 게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는 특성이 있어서 작품을 할 때마다 배우들만 30명, 뭐 스태프들까지 포함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처음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게 되는데, 처음 그런 생활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디에도 내가 속하지 않는 느낌이랄까? 이것이 사회생활의 어떤 고독함인가 했어요. 사회에서 그런 관계들은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친구들과의 관계와는 또 다른 관계여서, 더구나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직 경력이 없는 신입이잖아요. 신입 배우. 그래서 일을 하는 데서도 어리둥절함이 몰려오니까 일과 또 나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물음표가 엄청 늘어나고, 제가 저를 의심하게 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작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여기서 좀 더 흥미진진한 저의 사담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자세한 사담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 술을 안 마신다는 의미로 요구르트 사진을 깔아봤어요. 보통 술을 잘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자리도 많지 않죠. 그런데 사회생활에는 술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만 지냈는데 한국에서는이라고 하니까 되게 글로벌한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만 살았어요. 직장인 친구들만 봐도 회식이 많아서 자신의 저녁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막 워라밸 하잖아요. 일과 삶의 밸런스 필요하다고. 너무너무 동의해요, 저는. 제가 직장인이 아니지만요. 아무쪼록 제가 아예 술을 못 마시는 건 아닙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는 그 성악과의 활동 중에도 술 마실 일이 많았고요.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즐겁게 술을 마셨어요. 술과 함께 이런저런 추억이 많아요. 갑자기 막 아련해요. 계명대학교 대학가에서 막 시끌벅적하게 마시고, 두루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막 치맥하던 그 시절. 네. 그때 추억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흐뭇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친구들 보고 싶네. 좋은 친구들 덕분에 즐거웠어요. 그 배우 훈련에 완전 올인했던 4학년을 제외한 1, 2, 3학년? 3년 동안은 아마 그때는 술과도 나름 사이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홀홀 단신 뮤지컬 하겠다고 올라와서 지내면서부터 술을 끊었어요. 이게 술을 끊었다는 표현은 뭔가 그 전의 생활에 술 냄새가 약간 너무 많이 나는 느낌이긴 한데, 아무쪼록 저는 22살 이후로 술은 저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저는 술이 아닌 친구들을 만났나 봐요. 라고 잘 마무리해봅니다. 돌아가서 부모님이 가뜩이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꿈 이룬다고 막 맨땅에 헤딩하러 서울 가서 혼자 지내는 저를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밤늦게 술 마시고 다니는, 늦게 뭐 집에 들어가고 위험이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니까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요. 또 저도 눈 뜨고도 코 베인다는 서울에서 도움 요청할 것도 없고 지리도 잘 모르는데 네, 무서웠거든요. 늦게 다니는 게. 그래서 되도록 밤늦게 다니지 않으려고 했고 뭐 낮술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연습 끝나고 뭐 공연 끝나고 마시면 늦은 시간이니까. 또 비용도 무시 못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큰 돈이었지만 나 택시비 자, 한두 푼이 소중한데 지금 택시비로 쓰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걸어올 순 없잖아요. 또 서울은 너무 커요. 경주는 좁고 걸어 다녀도 되는데. 어쨌든 택시비 좀 줄이면 레슨을 한 번이라도 더 받고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런 거 하나 더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또 아깝게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건 거기서 나누는 대화들이 저한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봐요. 지금도 혼자도 대화 잘하잖아요. 잘 떠들잖아요. 취중에 나누는 이야기들이 솔직해서 좋기도 하지만 술이라는 힘을 빌어서 용기가 생긴다고도 하지만 술이라는 핑계로 진솔하다는 핑계로 평소에 하지 못할 이야기들 나누는 거에서 좋은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 굳이 내가 사람들 눈치를 봐서 또는 막내라는 이유로 무조건 따라가서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버티면서 굳이 어떤 일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맞는 걸까?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하거나 웃기지 않은 이야기에 막 웃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상당히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함께 마음을 열고 취하지 않아서 그랬었던 건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꿈을 향해서 정신 차려서 매일매일 성실히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이 꿈 같은 파도에 휩쓸려서 확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불안감 속에 하나하나 제 행동들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고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더 그 자리들을 좀 편안하게 즐기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 안 되지만 안 좋지만 생각하자면 그랬어요. 여기에 서울에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많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저처럼 혼자 이렇게 올라와서 뭔가 꿈만을 위해서 이렇게 좀 쫓기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어떤 불안감은 있었으니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들이 다 있지 않았나 싶죠. 그리고 또 그 술 핑계를 대고 사람들이 막 서로 실수하는 것들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상처받거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겠다 라는 결정이 서면서부터는 연습이나 공연 후에 뒷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저한테 중요하고 결단을 확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노래하는데 성대에 무리가 너무 있어요. 소리가 아예 가버리더라고요. 성대가 피곤해해서. 그래서 눈치가 보이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눈 딱 감고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혹여 참석을 하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는 좀 반감, 미움 많이 받았죠. 네. 처음뿐만이 아니라 몇 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를 좋아하고 인정했고, 사회성이 없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막 열심히 눈빛을 반짝이며 칼을 갈며 열심히 하는 것도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막 욕심만 많다, 어린데 눈치를 안 본다, 당돌하다, 너무 유별나게 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뒤로 하시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운으로도 느껴지잖아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게 힘들기도 했고, 또 제가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밤에 이렇게 저가 없는 시간에 팀 내에 즐거운 이야기들 생기고 해프닝들 생기고 뭐 공유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좀 소외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신경 쓰면서 맞춰줄 여유가 어쨌든 없었어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그렇게 30여 명, 막 50명, 100명씩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때마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제가 끈끈하게 지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뮤지컬 배우로서 내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무대에 남으려면 내 실력을 키우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배역, 작품을 맡는 게 훨씬 더 간절했거든요. 그리고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나한테 이런 호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랑 연습하면서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차 한잔 하면서 나누는 대화들로도 관계들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한두 명만 제대로 이렇게 딱 내 편이다, 내가 편안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기만 해도 외롭지가 않잖아요. 네. 또 대인관계를 아예 혼자서는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인데 아예 혼자서만은 갈 수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소외감이 든다고 생각이 들 때면 마음 안에 힘을 키웠어요. 더 뭔가 뚜렷하게 상상을 하는 거죠. 점점 더 진하게. 온전히 무대 위에서 나 혼자 핀 조명을 받으면서 내 역할의 연기와 노래를 하는 상상. 그 무대 위에서 그 순간에 맡은 배역을 해내는 건 누군가 함께 가거나 도와줄 수 없고 오롯이 나 혼자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특별하게 보지 않더라도 혹은 너무 특별하게 군다고 평가하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고 뿌듯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엄청난 주변의 반대 선생님과 친구들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를 되게 불안해했어요. 갑자기 네가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공부하던 애가 노래를 하겠다고? 막 그래서 뭐 가족들, 선생님 다 반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로를 힘겹게 뒤집던 순간부터 가족들과 친구들의 따뜻한 안정감을 포기하고 혼자 서울에 와서 지내는 시간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에 투자해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저의 무기들을 만드는 시간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책을 꿈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흔들릴 때는 어떤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술자리 얘기를 조금 하면 이제 막 8년 정도 제가 이렇게 제 길을 꿋꿋이 걸었더니 이제는 뭐 회식자리 이런 데서도 제 행보를 존중해주세요. 술자리 가도 정화는 술 마시나? 안 마시지? 사이다 시켜줄까? 이렇게 하거나
소주잔에 이렇게 물 부어서 짠 이렇게 하고 분위기 맞추고 그러다 보면 뭐 분위기에 취해서 저도 취하고 막 물 마셔도 취해요. 사실 그 당시에 제게 막 저를 비난하거나 사회성 없다고 비난하거나 싹싹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않는다고 저를 미워했던 분들은 지금 같이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막내인 저를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뭘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열심히 하는 저를 존중해주고 예뻐해주고 좋아해주시던 분들은 지금도 오래도록 같이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 만날 때 종종 다시 만나기도 하면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막 애정이 샘솟아요. 지금 만나면 제 마음에 그분들을 향한 감사와 애정이 막 더더더 진해지는 거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가까워서 가까운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가깝게 느낀다고 표현하면 전달이 잘 될까요? 그게 아마 저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고 결국 이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작가가 말하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옳다구나 했던 것도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죠. 내 꿈을 나의 나아가는 훈련들을 존중한다면 남의 시선보다는 나를 더 존중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는 거죠. 내가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편안하고 따뜻한 안정감을 느껴야 하니까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내가 원치 않는 걸까지 시간을 투자하면서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각자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많은 시간을 좀 함께 하자고 했던 분들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관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삶의 가치를 두는 게 좋죠. 그럼요. 결국에 뭘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다 행복하거든요. 행복의 한 부분에 분명히 선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의리도 있고 인간적이고 또 함께 할 때 정말 시너지를 엄청 일으키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나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남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괴롭게 흔들리던 저처럼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의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제 상황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도 있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리둥절하고 어릴 때라 더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아마 더 힘들게 받아들이고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도 인정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외부의 압박 속에서 제가 스스로 그러한 중력을 거스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끊어냈을 때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확충하고 싶은데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내가 정말 계속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거를 충분히 잘해서 단단해지면 더 좋은 사람들, 이렇게 단단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봐주고 그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거를
거절을 하느냐에 대한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좀 이걸 인정하고 권하지 않는데, 처음 신랑을 통해서 이제 열린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동료들, 회사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면, 술자리를 할 때 이렇게 추억이 생기고 분위기 더 좋아지라고 저한테 많이 권하시거든요, 술을. 근데 죄송하지만 거절을 해요. 네. 저도 술로 흥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술이 제 목소리에 지장을 많이 줘요. 목소리가 제가 하는 일에 너무 소중하고, 공연은 많은 분들과의 약속이고 위로고 기쁨을 드리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기분 나빠한들, 네. 내가 지켜야죠. 저 사람은 오늘로 끝이잖아요. 내 평생 책임져 줄 게 아니니까. 내가 평생 소명으로 삼고 아끼고 싶은 배우 생활의 중요한 성대. 목소리의 수명, 제가 존중해줘야죠. 남보다 제가 먼저 존중해줘야죠.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내가 휘둘리면,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계속 그걸 욕해요. 근데 한번 딱 마음 먹으면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내 길, 내 갈 길. 물론 유동성 있게, 내 마음이 유동성 있게 하고 싶을 땐 그래도 돼요. 근데 남한테 흔들려서 또 꺾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꾸준히, 욕먹어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멋있게 생각해요. 다들 그러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기 절제와 자기 이런 관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히 이루면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인정해줘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나중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눌 것들이 더 많아지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걸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이기 때문에 제 삶의 질은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술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저는 나름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활용해왔는데요.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나 술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 술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건 너무 좋아요. 강추합니다. 하지만 굳이 원하지 않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쫓고 싶은 나만의 꿈이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그 꿈을 이루는 힘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자기 자신을 더 존중하라는 의미로도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잘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시선이 조금 더 트일 거예요. 함께 하는 걸 권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 우리 서로 다 다른 이유와 상황이 있으니까요. 우리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시간 보내지 말아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저의 기대와 현실을 점점 더 뚜렷하게 꿈꾸고 채워갈수록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있을 때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뭐 새벽 운동 막 하면서 하루를 길게 쓰려고 노력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제가 책임져야 되는 역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뭐 제자를 받으면서는 선생님으로서의 뭐 그런 것들, 역할 어쨌든 많아지면서 24시간이 더 모자란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간을 아껴 쓰셨으면 좋겠고,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충실히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키우는 시간으로 가지고 또 그 시간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작가의 말에 크게 동감하면서 그중에도 밑줄을 쫙 그은 이야기를 할게요. 뇌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지적인 생활이야말로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본질이다. 어때요? 혼자 있는 시간의 본질은 여러 가지 훈련도 있겠지만 독서, 지적인 생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작가분들이나 뭐 사회적으로 일명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기업의 대표들, 뭐 자수성가 하신 분들, 기업에 뭐 좋은 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신다고 하고 독서 습관을 추천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책 선물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가 궁금함이 솟을 때 책을 찾고 위로받고 싶을 때,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서점으로 가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SNS로도 후기를 나누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책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 읽기의 향기가 널리 널리 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마음에 드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뇌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지적인 생활이야말로 혼자 있는 시간의 본질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계신 곳으로 제가 사랑을 보내요.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짧게 해야지 하는데도 맨날 하다 보면 40분이 넘네요.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언젠가에 이 책의 본격적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나 뭐 그런 이야기들과 제 이야기 함께 더해서 올게요. 여러분 축복해요. 안녕.